사람이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계절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구가 멀어지면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고, 모임에서 한 번이라도 빠지면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이름 하나가 지워지는 일이 마치 인생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일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한때는 명절마다 세배를 오던 조카들의 발걸음도 뜸해지고 자주 오가던 이웃도 하나둘 자리를 옮기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인연이 평생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연은 짧았지만 깊었고, 어떤 인연은 긴 시간을 함께했지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실패도 잘못도 아닙니다. 삶의 계절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일 뿐입니다. 법정 스님은 회자 정리라는 말을 자주 되새기셨습니다. 만난 사람은 언젠가 헤어지기 마련이고, 그 헤어짐을 억지로 거스르려 할 때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잃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이 자연스럽게 좁아지는 현상이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느 한 사람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연락하는 사람이 줄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지나고 계신 것뿐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한때 매주 만나던 사람이 어느새 연락이 뜸해지고 한 해에 한두 번 만나던 모임마저 자연스럽게 흩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외롭고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가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인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인연이 끊기는 것이 왜 자연스러운 일인지 5가지 이유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예전보다 연락하는 사람이 줄었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신 채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3세 한 어르신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10번 넘게 약속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조사, 동창 모임, 지역 봉사 활동까지 늘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내는 것이 활기찬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큰 수술을 겪고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루 중 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졌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약속을 줄였고 몇몇 모임에는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지인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관계의 폭보다 관계의 질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경향을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면서 사람은 의미 없는 관계보다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고 삶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라고 하였습니다. 건강과 평온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남은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지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충분히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선순위를 바꾼 뒤로 달라진 것은 비단 마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만성적으로 달고 살던 두통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진 것입니다. 이는 관계를 줄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삶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다른 어르신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 어르신도 은퇴 이후 각종 위원회와 자문 활동을 하나둘 내려놓으며 정원을 가꾸고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일에 더 마음을 쏟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무게 중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오는 이 시기를 그는 두 번째 성장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번 주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과 사람이 무엇인지 목록을 적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약속은 부담 없이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각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71살의 두 친구는 젊은 시절 이웃으로 지내며 30년 넘게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도시로 자녀를 따라 이사를 가고 다른 한 사람은 고향에 남아 텃밭을 가꾸며 지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저 각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 친구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낸다는 소식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생애 전환에 따른 관계의 재편이라고 설명합니다. 은퇴, 건강 변화, 거주지 이동 같은 큰 전환점을 지나면서 인간관계의 지형도 자연스럽게 다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자연스러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인연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떠난 인연을 원망하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진정한 예의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거리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여전히 안부를 전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해도 마음은 여전히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끔 연락할 때마다 그 반가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멀어진 거리만큼 다시 만났을 때의 반가움은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인연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슷하게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한 한 어르신도 오랜 이웃들과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지만 새로운 동네에서 산책 모임을 통해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조급함 대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멀어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일수록 훗날 다시 가까워질 기회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져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원망 대신 그 사람의 새로운 삶을 마음속으로 응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방향이 달라져 자연스럽게 멀어진 소중한 인연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의 한 어르신은 수십 년간 이어온 동창 모임의 의무감만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날도 많았지만 오랜 인연이니까 빠지면 서운해할 테니까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이 반복될수록 정작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다고 했습니다. 의무감으로 이어가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만나도 마음까지 가까워지지는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진정성 없이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오히려 정서적 소진을 일으키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끌림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의무와 형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부담이 될 뿐 진정한 우정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후 모임 참석 여부를 스스로 정하기로 했고 억지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도 여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채워넣은 관계는 여유를 앗아가지만 스스로 선택한 관계는 오히려 마음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비슷한 경험은 다른 모임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째 이어온 향후회의 의무감으로만 나가던
한 어르신도 참석 횟수를 줄인 뒤 오히려 그 모임에 대한 애정이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의무감을 내려놓는 용기는 결코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정직해지는 일이며 그 정직함이 결국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속시켜줍니다.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가끔은 제가 먼저 나가고 싶어지더군요. 억지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선택하니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무감만으로 참석하고 있는 모임이나 만남이 있다면 그 마음을 스스로 솔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이어가고 있는 관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번째, 남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5세 한 어르신은 한때 알고 지내던 사람이 1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든든해졌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몇 사람과는 무엇이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곁에 남은 것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가끔 안부를 전하는 자녀, 그리고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벗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몇 안 되는 인연에 더 깊은 정성을 쏟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의 폭이 줄어드는 대신 깊이가 더해지는 현상을 노년기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곧 불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수의 깊은 관계가 노년의 행복감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좋은 벗 한 사람이 수십 명의 얕은 인연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관계의 넓이보다 깊이를 중시했으며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존재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그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사람에게 나눠 쓰던 마음을 이제는 몇 사람에게 온전히 쏟을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이 만들어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지만 얕은 관계보다 좁지만 깊은 관계가 노년의 삶을 훨씬 든든하게 지탱해준다는 것을 그는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인천의 한 어르신 부부도 한때 넓었던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된 뒤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깊이는 시간을 함께 보낸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의 밀도에서 비롯됩니다. 몇 사람이든 그 진심이 진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조금 더 정성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8의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와 사업 문제로 다투고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몇 해 전 그 친구의 부고를 전해 듣고 그는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화해하지 못한 채 보낸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투기 전 함께 나눈 수많은 좋은 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원망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기억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꿈을 나누고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준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끝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그 관계가 남긴 의미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태도가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으로 채우면 마음에 남는 것은 상처뿐이지만 감사로 채우면 그 자리에는 따뜻한 기억이 남습니다. 법정 스님은 스쳐간 인연조차도 우리 삶의 일부이며 그 만남이 남긴 배움과 성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관계의 끝을 슬퍼하기보다 그 관계가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평온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이후의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와 멀어질 때마다 원망보다 먼저 그 사람과 나눈 좋은 기억을 떠올리려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다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스침 하나하나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는 소원해진 옛 지인들에게 뒤늦게나마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고도 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이미 한결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마음을 전한 다른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은사님께 감사를 전하지 못한 것을 늘 마음에 담아두었던 한 어르신은 뒤늦게라도 편지를 써 마음을 전했고 그 자체로 오랜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도 언젠가 헤어질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나누는데 더 마음을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곁에 없는 인연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과 함께했던 좋은 순간 하나를 마음속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스쳐간 인연 가운데 아직 감사를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기 때문에 남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만남에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연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변화합니다. 이 5가지 이유를 마음에 담아두셨다면 이제 인연이 줄어드는 것을 더 이상 외로움의 신호로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는 오래 머물고 누군가는 잠시 스쳐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잡았느냐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대했느냐입니다. 노자는 만물이 봄에는 피어나고 가을에는 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순리로 보았습니다. 인연에도 이와 같은 계절이 있어서 피어나는 시절이 있고 저무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씨앗처럼 짧게 스쳤지만 깊은 흔적을 남겼고 어떤 인연은 오랜 나무처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인연 앞에서 너무 오래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그때의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잃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얻어왔습니다. 멀어진 인연의 자리에는 어느새 새로운 평온이 또는 더 깊어진 다른 인연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조용하지만 확실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작은 습관을 3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멀어진 인연을 떠올릴 때 원망 대신 감사한 기억 하나를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무감으로 이어가는 관계가 있다면 그 마음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훨씬 더 평온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인연이 줄어드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삶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소중했고 남아있는 사람은 더욱 소중합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곁을 스쳐간 모든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여러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인연의 많고 적음을 세는 대신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시간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